2장의 12번째 주제, 생각의 속성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음은 여러 가지 작용이 있고 생각, 감정, 인식, 의지, 의식이 있습니다. 마음 작용의 내용에 따라 이름들은 다르지만 마음 작용의 속성들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작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의 속성을 정확히 알면 괴로움과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마음작용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생각인데요. 이 생각을 정확히 알고 잘 다스리는 전문가가 되면 정신적 문제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생각은 과거나 미래로 가는 것이고 일단 생각이 일어나면 심리적 변화와 뇌의 생리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는 생각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생각이 너무 빨리 일어나니까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는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 습관에서 생각의 주체에 주어를 상정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생각은 보통 생각의 연쇄, 생각 이렇게 이어지니까 사실은 앞의 생각이 선행 조건이 되어 뒤에 생각이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는 자기가 생각했다고 느낍니다. 생각은 그냥 탁 하고 떠오르고 어떤 생각이 떠오를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지요. 또 어떤 생각을 해야겠다고 의도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오랜 습성에 따라 내가 생각을 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관습적으로 한 말씀이시고요. 사실 I think나 you think가 아니라 it thinks가 맞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이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듯이 조건에 따라서 생각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것은 우리에게 입력되어 있던 것이 떠오릅니다. 결국 입력된 것이 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앞에서도 그 심리평가 진단하는 도구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박사님께서 이제 꼭 필요할 때 MMPI를 쓰는 거 외에는 별로 쓰시지 않으신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듣고서 불교정신 치료는 심리평가도 그럼 별로 안 친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생각의 속성을 이제 이야기할 때 이 생각의 속성이 저절로 떠오르는 거고 그동안 입력된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라는 이제 말을 들으니까 심리평가 도구에 투사 검사 도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잉크 반정 검사라고 그래서 로샤 검사가 있고 또 이제 그림 사진 같은 걸 보고하는 TAT 이제 이런 검사들이 있는데 그 로샤 같은 검사도 보면은 어떤 잉크 반점을 봤을 때 이 사람한테 입력돼 있던 게 탁 떠오르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입력된 것을 이렇게 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이제 평가하는 건데 그런데 이런 주관적 검사를 보면 개인차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 평가가 가능한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보면은 이 생각의 속성을 고려했을 때 불교정신치료에서도 이런 투사적 검사를 어떻게 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내 경우는 MMPI를 주로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사실 이제 로샤나 뭐 TAT나 지능검사나 이것은 그 어떤 연구소 또 그 전문가가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는 MMPI고 MMPI 이제 특성이 뭐냐면 어떤 병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로 하고요. 우선은 이제 내가 볼 때 그 로샤나 TAT 이것이 좀 불확실한 뭘 보여주잖아요. 보여주고 뭐 어떤 게 떠오르냐, 어떤 생각을 하면 스토리를 만들어 봐라. 뭐 이것이 뭐 같느냐, 뭐 하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은 자기 속에 있는 게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아까 이제 질문할 때는 생각의 속성이겠지만 어째 보면 생각보다는 큰 어떤 마음, 정신 쪽에서 왜냐하면 그걸 보고 탁 한 건 어째 보면 연상 내지는 떠오르는 거지 그걸 생각이라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신작용은 다 공통적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것 속에서 없는 거는 올라올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에 구체적으로 뭐가 올라오느냐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단순히 입력된 게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서로 간에 뭐 어떤 뭐 작용한 것이 올라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히 한다는 거는 부처님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정도로 어쨌든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올라오는 거죠. 이제 그걸 이용하는 검사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뭘 보여줬을 때 이게 탁 떠오르는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건 이제 살아오면서 경험하거나 뭐 이 어떤 감정이 그 어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거나 감정을 가졌거나 이런 거에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람께 올라오니까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좀 알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나처럼 불교 정신치료를 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분명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해도 쉽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데 로샤나 TAT는 이제 본인이 나 어떤 사람인지 좀 알고 싶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면 그 사람께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당신은 좀 이런 면이 있을 수 있다. 심리 검사에 하면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치료적으로 바로 쓰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로샤나 TAT가 비판도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개인의 딱 개별화된 어떤 테스트라기보다 이런 걸 보일 때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다.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검사자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예. 하는 사람은 똑같지만 검사 받는 사람 똑같지만 검사하는 사람, 해석하는 사람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 내같이 이제 정신치료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는 뭐 이제 모호하니까 뭐 환자가 원한다든지 또 어떤 평가가 필요한 데는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치료에서는 그거보다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떠오르는 것, 또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구체적인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심리 검사에 대한 비중은 조금 떨어지죠. 그렇지만 이제 MMPI 같은 경우는 우울하다, 또는 뭐 정신분열적이다, 또 사이코소매틱한 뭐 여러 가지가 비교적 그래도 잘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또 어렵지 않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든 하여튼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마음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 마음 이렇게 아파서 온다, 뭐 힘들다 이러지만 사실은 이제 나눠서 보면 생각이나 감정이나 뭐 행동이나 또 몸의 증상으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보면은 그냥 제가 봤을 때 몸이랑 이 정서 증상은 조금 더 뭐랄까 기질적이고 조금 선천적이고 또 얘네들 좀 같이 가는 것 같고 또 이 생각의 어떤 인지나 신념, 생각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 생각을 문제가 있지만은 이런 생각들을 뭔가 변화를 시킨 거나 고친다는 거는 뭐 쉽게 말해서 뭐 인지치료, 인지행동 치료 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나 정서가 이렇게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마음의 작용을 설명할 때 이 어떤 마음의 힘듦 이런 거를 정서나 몸이 같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 작용하는 게 이제 불교 치료에서는 어떻게 보는지가 이제 일단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는 생각만 이렇게 좁혀서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인지행동 치료에서 뭐 우울삼재라서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생각의 속성이 있잖아요. 이런 뭐 나나 뭐 미래, 뭐 또 세상에 대해서 우울한 사람들은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특성이어서 인지삼재라고 그러는데 그런 우울한 사람들의 인지삼재를 이 마음적인 작용이나 생각의 속성을 이용해서 불교정신치료에서는 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 이래 인지치료 이런 걸 보면은 불교하고 상당히 공통적인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내가 항상 느끼는 게 이 불교 정신치료는 굉장히 세밀하다는 거예요. 세밀하고 좀 그 어떤 본질적으로 이래 보는 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이제 인지 치료, 행동 치료에서는 좀 덩어리로 보고 이래 그 시간도 뭐 그냥 뭐 몇 분, 몇 시간 이렇게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거로 봐요. 그렇지만 이제 불교 정신치료가 보면은 이 정신이랑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났다 사라지고 또 새로운 또 정신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불교 정신치료는 그런 어떤 세밀하게 좀 보는 게 있어요.
그러고 어떤 정신이 일어날 때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어난다. 근데 인지 치료에서는 보면 이 사람이 좀 세상을 어둡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울이 온다. 뭐 요 정도로 생각해요. 그것도 난 틀린 건 아니라 봐요. 근데 이제 불교 정신 치료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정신으로 어떤 이제 대상을 접하게 되면 그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지도 일어나고. 근데 아까 이제 김잔디 선생님도 정서, 인지, 행동 이를 좀 세분화했잖아요. 몸. 그 다음에 정서, 인지, 행동 이래 세분화했는데 신념 이래 세분화했는데 불교 정신치료 입장에서 볼 때는 몸하고 인지, 정서, 인지 뭐 이거는 그냥 정신작용으로 그냥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고 행동은 이제 정신이 작용하면서 몸을 움직여서 행동이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어째 보면 몸은 그냥 별 중요하지 않아요. 몸에 대해서 어떤 정신이 있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래 보면은 인지 치료에서 이제 인지를 중요시 하잖아요. 근데 인지 앞에 뭐가 있어요, 사실은. 뭐가 있냐면 주의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든 정신으로 뭘 하든 간에 어떤 대상을 접할 때 지혜롭게 이 주의를 기울이는 거하고 어리석게 주의를 기울이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인다는 건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리석게 하는 거는 뭐 싫어한다든지 좋아한다든지 잘 모르면서 안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그 선행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의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어떤 인지가 일어나는가에 따라 이제 다르죠. 근데 이제 기존의 인지 치료에서는 그 앞에 거는 좀 비중을 두지 않고 그냥 결과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결과만 바꾸려고 하니까 그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정신은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정신 속에 있다는 건 새로운 정신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멈추면 다른 정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점이 이제 불교 정신 치료 건데, 내가 볼 때는 우울하다는 거는, 우울한 거는 사실은 우리가 해로운 마음에 포함돼요. 해로운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이제 그 세 가지예요. 어리석은 마음. 그러니까 탐진칠에서 어리석은 마음, 또 이래 끌어다니는 욕심의 마음, 또 싫어하는 마음인데, 이게 이제 이 세 개가 항상 같이 가요. 이제 가장 근본은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지 못하니까 그 인과의 법칙이나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게 요게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우울도 내가 볼 때는 우울하게 보는 사람은 세상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해요. 모르면서 이거 싫다. 이거는 내가 원하지 않아. 하는 그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보면은 그 결과 우울한 마음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우울한 마음을 뭐 없애라, 내지는 좀 인지를 바꿔라, 그 말보다는 이제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냐, 그런 것들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한다면 인지가 좀 바꿔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좀 있어요. 사람이 어째 보면 그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어째 보면 최선의 또 적응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바꾼다는 건 그래 쉽지는 않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좀 이해할 수 있게 충분히 이제 이야기해서 바꾼다면 좀 바꿔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어떻게 보고 있냐, 뭐 물론 인지도 보는 거지만 그 앞에 뭐 보는 거에 따라서 인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을 뭐 싫어한다. 그럼 내가 볼 때는 싫어하게끔 보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또 세상을 좋아한다면 좋아하게끔 보고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거를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본다면 나쁜 거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정신은 마음과 마음붓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유익한 마음, 지혜로운 주의를 기해서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면은 아름다운 마음붓으로 19가지가 와요, 기본적으로. 그거 보면 우리가 살기 굉장히 편해요. 남들이 볼 때 자신만만하고, 이래 가볍고, 뭘 해도 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인지에 앞서는 것을 좀 볼 수 있다면, 또 이해할 수 있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감정, 정서, 인지, 행동, 이것을
물론 이제 이게 정서란 거는 뭐 정신학적으로 볼 때 강력한 힘을 가져요. 왜냐하면 행동이 필요할 때 감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강력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 행동으로 가는 하여튼 길목에 있는 게 이제 감정이기 때문에 정서이기 때문에 한데 어쨌든 이것들이 보면 우리 하나의 정신이 일어날 때 인지적인 거, 정서적인 거, 요 다 같이 붙어 있어요, 사실은.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세분화하기보다는 그 주의력 있고 그 결과로 이렇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주의력, 정신 이렇게 예, 결과로. 그렇지, 예, 오케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 질문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우울한 사람이 네. 그 자기가 이렇게 우울할 때 그 주의를 가지고 어떤 주의를 가지고 보느냐를 이제 안내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막 푹 빠져 있을 때는 그렇죠. 사실 그걸 보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예를 들면 그래서 약물 치료로 좀 끌어올리거나 혹은 어떤 이제 만약에 내가 지금 좋아지지 않았고 이거 다 해보지 않았으므로 이게 좋아진다는 건 모르지만 이해가 됐을 때 먼저 행동을 좀 변화하면서 좀 이렇게 뭐 상황을 좀 바꿔본다 힘을 내게 한 다음에 좀 주의로 가는 것도 좀 도움이 그것도 좋은 될까요? 방법이죠. 또 통할 수만 있다면. 예,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 불교 정신치료의 핵심은 환자의 정확한 파악이 있어야 돼요. 환자가 힘들고 더 괴롭히면 안 돼요. 이거 자꾸 해라 하고 못하면 뭐라나 자기 좀 죄책감도 들게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정확한 파악과 타이밍 이걸 가지고 지금 요 설명이 좀 먹혀들 수 있다 하면은 그걸 좀 해보는 거죠. 할 때 관심을 가지면 좀 더 이야기하고 거기서 그 하면 좀 안 해야 되고 또 약이 필요한 경우는 약을 좀 약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 거기서 좀 그럼 한번 먹어봅시다. 먹는다든지. 그래서 하여튼 잘 살펴보면서 미세하게 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파악해서 뭔가 요 장면에서 요게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고 환자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이 필요해요. 왜냐면 환자도 잘 살고 싶고 뭐 하는데 몸이 말 안 듣잖아요. 정신도 말 안 듣고. 그 상황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당신으로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 빠져 있고 참 힘들다. 그런데 예를 들면 치료자가 내가 수행도 하고 평소에 많이 관찰해 봤더니만 정신은 이런 것 같아. 그러면서 그걸 좀 설명하는데 듣는데 호기심이 있으면 좀 더 하고 안 되면 뭐 다음에 또 하자 하고 그걸 잘 이래 해야지. 안 그러면 그 좀 힘들어요. 세 번째 질문인데요. 저희 진짜 마음에 와닿는 게 I think가 아니라 it things라는 말이 그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되게 네. 마음에 와닿거든요. 예,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생각이 왜 내가 한다고 착각하게 되는가를 세 번째로 이제 본문에서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착각 속에서 보면 이제 서점에 가면 엄청 많은 생각하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막 학생 시절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생각을 좀 잘해보려고. 근데 그렇게 많은 생각하는 방법들, 예를 들면 뭐 마인드맵도 이제 그런 생각의 정리 기술인데, 이런 이제 생각의 속성에 대해서 지금 불교 정신치료에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수많은 생각하는 법, 개발하는 법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는 그 하나도 이 상충되지 않아요. 생각을 우리 컨트롤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컨트롤 못하니까.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아까 지금까지 쭉 해서 생각은 우리 속에 있는 것 속에서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많이 넣으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죠. 관심도 가지고 책도 읽고 그러면 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째 보면 이제 생각뿐만 아니라 의도도 잘 보면 조건에 따라 일어나요. 모든 정신작용은 다 우리 속에 어떤 있는 조건화된 속에서 올라오는데 그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럼 내가 자유의지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낼 수는 얻어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강의도 듣고 좋은 법문도 듣고 좋은 책도 읽어서 그런 좋은 의도가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크리에이티브 뭐 띵킹이나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책들이 정말로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걸 읽다 보면 이제 그쪽으로 또 우리가 관심이 가면 그와 관계된 것들이 또 올라올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생각은 내가 구체적으로 그 순간에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 속에 있는 속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책들, 그렇게 좀 도움이 되는 책들을 많이 읽는다면 그 어떤 생각의 탱크나 생각이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생각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데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게 또 맞아요. 그래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나는 다 이해가 되죠. 예. 이러니까 이래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은 저는 반대로 이제 상담소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 저보다 책 더 많이 읽으셨는데 너무 괴로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시면 일단은 초기에는 어떤 자기 개발서나 그런 어떤 지식적인 책들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중지하자, 될 수 있는 대로. 왜냐면은 많이 집어넣는데 너무 괴로워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뭐 괴로워한다는 그대로 안 되니까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괴로워하고 아무리 봐도 안 된다는 거죠. 책을 진짜 막 뭐 예를 들면 뭐 하여간 뭐 교수님이다 이러면 책 엄청 많이 읽으셨는데 괴로워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는 김 선생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게 좋은 책은 읽는 건 좋은데 이제 그 사람이 지금 안 될 때는 안 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나는 봐요. 좋은 책을 많이 읽어서 안 되는 건 아니라 봐요. 그건 그대로 내 속에 있는데 안 되는 강력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사람 속에서 뭐가 안 되는데 뭐가 올라온다든지 이제 그런 속에서 그 사람한테 도움될 수 있으면 한다든지 뭐 그런 건 근데 구체적으로 잘 봐서 안 되는 걸 보고 거기서 이걸 많이 읽어서도 읽을 때만 읽고 나머지는 자기 이상한 생각만 자꾸 하고 그러면 이제 생각을 줄이는 쪽으로 초점을 가야 될 거예요. 그런 건 안 그러면 좀 심한 경우는 읽는 시간을 훨씬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너 생각 망상이다 이러면 기분 되게 나빠하지만 제가 만나는 이제 한 분은 이제 청년인데 자기가 이제 좀 너무 이상한 생각이 많고 이제 망상을 한다고 이제 괴로워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진단책을 딱 보여주면서 정보를 내 말만 듣지 말고 정보를 봐야 되니까 우리 요거 보자면서 망상의 정의를 알려주면서 이제 망상이라는 건 사실은 그냥 이상한 생각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체계화된 어떤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냐 하면서 이제 생각을 다르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 망상이라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증상이고 주변 사람도 상당히 괴롭히잖아요. 이런 망상을 좀 불교정신치료에서는 좀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망상이 이제 비합리적이고 체계화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망상에 우리가 이제 특히 불교계에서는 좀 이상한 생각은 망상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망상 비운다고. 그렇죠. 근데 이 정신병이 보통 두 가지를 갖추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이 망상과 환각이 있는 걸 보통은 정신병이라 그러거든요. 그럴 때 망상은 우리가 정의를 분명히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이게 잘못 아는 게 그 사람의 어떤 교육 정도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처해 있는 입장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잘못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탈북자가 누가 나를 미행하는 것 같다. 그럼 그게 사실이 아니라도 그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게 망상의 그 조건, 두 번째 조건에 해당이 안 돼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앞에 이 둘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건 명백한 증거를 제시를 해도 안 바꾸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생각의 속성이나 정신작용하고 좀 연결시킨다면 그것이 그 사람 정신에 엄청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무지무지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와 관계된 게 계속 떠오르는 상태를 우리가 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어떤 걸 봐도 그와 연관되게 이래 해석하고 보고 또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런 게 떠오르는 정도가 되면 망상이라 볼 수 있고, 또 우리 이게 정신작용은 또 물질적인 변화를 또 가져오거든요. 우리 뇌에 보면 그 어떤 신경세포들이 있잖아요. 또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된 데 이제 시냅시스라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 정신 상태에 따라서 이 신경 전달 물질 분비가 좀 달라져요. 그럴 때 이상한 생각을 하면 여기서 달라지면서 이 망상이 있을 정도 같으면은 신경 전달 물질에 그 정신병을 유발할 수 있는 신경 전달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 그럼 그것이 또 보는데 영향을 주고, 그래서 적어도 아까 말한 세 가지가 된다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정신작용에도 그와 유사한 어떤 걸 봐도 그거하고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사람만의 이제 현실하고는 관계없는 상태에 들어있다 볼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정신 상태에 이제 영향을 안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향을.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이 그런 상태가 없어질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면 이제 제일 좋죠. 그렇지만 일단 올라왔을 때 영향 안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동시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어떤 환각이나 망상이나 오면은 빨리 하여튼 스톱하고 현재로 돌아온다 하는 뭐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근데 망상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좀 되나요? 근데 망상은 약을 써야 돼요, 약을. 왜냐면은 벌써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약을 써서 일단 내리면서, 또,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약이 가장 그 기초가 돼야 돼요. 그 위에 이제 쌓아 올리고, 약을 쓰면서 이제 올바른 노력에서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또 약을 줄이고, 뭐, 그렇게 해야 되죠.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면은 본문에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이제 질문으로 돌렸습니다. 본문에 안 하고. 이제 본문에 이제 존재를 유지하도록 돕는 음식 4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 좀 하여간 다 단어는 우리가 아는 단어인데 이으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초기불교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제 흔히 우리가 음식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된다 이래 보잖아요. 이제 불교에서는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3가지를 존재를 유지하는 음식이라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음식은 물질적인 음식이고 나머지 요 3가지는 정신적인 음식이에요. 하나가 이제 일단 이름부터 먼저 말하면 이 접촉의 음식이 있어요. 접촉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도, 우리가 내는 의도,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마음. 요 접촉의 음식, 의도의 음식, 마음의 음식. 이제 처음에 물질의 음식, 영양분, 밥이나 뭐 이런 영양분, 그 다음에 접촉, 의도, 마음. 이제 요것이 음식이라 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좀 깊이 있는 관찰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거냐면, 그러면, 이 음식,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는 누구나 생각하는 그 음식, 단단한 음식, 접촉, 의도, 마음만, 우리를 유지하는, 존재를 유지하는 음식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은 일반 사람들도, 나는 밥을 먹을 때면 산다 이러지만, 잘 보면은 숨 안 쉬면 삽니까? 햇빛 없어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유지시키는 조건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는 유지한다. 그처럼 우리를 유지시키는 것도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요 4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음식, 그 다음에 접촉의 음식, 그 다음에 의도의 음식, 마음의 음식. 자꾸 반복하니까 외워지겠네. 그러니까 요 외에도 느낌도 없으면 우리가 존재 못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많은데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4가지를 이제 좀 설명하면, 우리한테 이제 단단한 누구나 생각하는 그 음식도 필요해요. 그 다음 이제 이 접촉의 음식이 이제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이 접촉하지 않으면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사실. 사실 이 먹는 음식도 저 음식이 있구나 하고 눈으로 봤잖아요.
이 눈이 이 대상과 만나는 것도 이 접촉이라 봐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이 접촉이 없으면 접촉이 없다는 거는 감각기관이 다 없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밥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접촉이 사실은 이 물질적인 음식에도 이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진짜 뒤에 말하는 의도, 마음 이것도 접촉 없이는 안 돼요, 절대로. 어떤 대상을 접촉하면서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접촉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접촉도 우리 존재의 음식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의도가 어떻게 음식이 되냐면 이 존재랑은 사실은 이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의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업이 형성돼요. 업에서 이제 존재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라한 같은 경우는 죽을 때 다음에 있을 수 있는 존재 조건이 없어요. 어떤 이제 아라한 도를 이루면서 이 앞으로 업이 생길 수 있는 번뇌들은 다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존재가 생길 수 있는 업이 없어져요. 그래 되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존재가 생길 수 있는 뭔가가 생겨요. 그래서 의도도 존재의 음식이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마음도 마음이 없이는 이 존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존재는 정신과 물질로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그렇고 또 의도도 마음하고 의도 접촉도 다 마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존재의 음식이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음식이 되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소화가 잘 되고 우리 몸에 필요하고 이런 걸 먹어야 되듯이 접촉도 어떤 걸 접촉하냐에 따라서 이 우리 정신세계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접촉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접촉. 그러니까 오늘 뭐 이제 생각의 속성과 관계되는 건 접촉 부분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주식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주식이 좀 하고 싶어져요. 네, 그렇잖아요. 또 공부하는 사람 만나면 공부가 좀 하고 싶어. 그러니까 뭘 접촉하냐에 따라서 우리 존재가 좀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의도도 이제 우리가 어떤 의도를 내느냐에 따라서 좋은 의도를 내면 나한테 좋은 결과가 오겠죠. 여러 가지 면에서. 나쁜 의도를 내면 나쁜 결과가 오겠죠. 또 근본 마음도 지혜로운 주의를 통해서 유익한 마음이 되는 거하고 어리석은 주의를 통해서 해로운 마음이 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존재를 접할 때 우리는 이제 음식에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다른 요 접촉이나 의도나 마음은 별로 잘 몰라요. 모르고 막 화내기도 하고 뭐 욕심부리기도 한데 그것도 우리 존재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 번뇌나 자기한테 안 좋은 게 안 생기도록 이제 노력하는 건 필요하죠. 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